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논다고 늦었습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죠? 상권, 상권. 오늘은 한비자의 설의 편입니다. 설의 편. 설의인데요. 설의 뭐 설의 새로 읽히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 읽기도 하기 때문에 설을 일단 설인지 새인지는 봐야 합니다. 설의 내용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겠죠. 이게 설인지 새인지에 대해서는. 설의 말씀 설자에다가요. 의라는 건 이거 묻다 그럴 때 의자일 텐데. 잠깐만 한번 찾아볼까? 명 나온 김에 뭐 묻다 의문할 때 뭐 그때 의자 의심하다 그럴 의미네. 의심할 의 안정할 응으로 들리는구나 이걸. 의심하다 헷갈리다 믿지 않다 미혹되다 두려워하다 머뭇거리다 이상하게 여기다 비기다 같다 비슷하다 견주다 시샘하다 헤아리다 의문 아마도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의인데 말에 대한 의심 뭐 그런 건가?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알겠죠. 자, 무릇 뛰어난 정치라는 것은 상벌이 적당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벌을 밝혀주는 게 뭐라 그랬죠? 법이라고 그랬죠. 법술세 중에 법이 바로 상벌에 관한 얘기였죠. 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거나 죄가 없는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것은 밝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밝게 정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공로가 있는 사람을 상 주고 죄가 있는 사람을 벌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미 공로나 죄가 있어 개인적으로 명예롭거나 욕된 것뿐이지 상벌을 명시해 억지로 공로를 세우게 하거나 잘못을 중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간악한 짓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간악한 마음을 없애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뭐라고? 되게 말하는 게 공자 같다. 법가스럽지 않은데요 뭔가? 최선의 방법이고 그 다음으로는 간악스러운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며 끝으로 못된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 모두들 말하기로는 임금을 존귀하게 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인의와 지능이다 라고 하는데 임금 지능이라는 거는 뭐 알고 아는 것하고 그 다음 능력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의와 지능이다 라고 하는데 왕을 비천하게 만들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도 반드시 인의와 지능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도를 터득한 왕은 인의를 멀리하고 지능을 버려 오직 법으로서 민중을 따르게 한다. 요거는 유학에 대한 비평이네요. 그죠? 유학 쪽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인인이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나를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법가 쪽의 주된 입장이 지금까지 한비자를 쭉 읽어온 바로는 한비자를 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제 인이나 아니 뭐 재능이나 지능 뭐 이런 것보다는 지혜 그런 것보다 있잖아 그죠? 앞에는 지혜라고 나왔었지. 그런 것보다는 법으로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칭송은 널리 퍼지고 명성은 떨쳐져 민중은 다스려지고 나라는 편안해지는데 이것은 민중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무릇 상벌을 행하는 법술은 임금만이 굳게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법률이란 관리나 민중이 이를 존중해 따라 익혀야 하는 것이다. 임금은 근신이라는 것은 이제 가까운 신하이죠. 근신인 낭중이라는 것은 그 관직 이름이에요. 낭중을 날마다 성 밖으로 내보내 법을 널리 전하여 멀리 국경 땅에까지 이르도록 하고 나라 안에 날마다 법을 인식하도록 하는 일은 어렵지 않은 것이다. 옛날 천자인 유호씨 때에는 실도라는 신하가 있었고 환두씨의 시대에는 고남이라는 신하가 있었으며 삼묘 때에는 성구라는 사람이 있었고 거왕 때에는 후치라는 신하가 있었고 주왕 때에는 숭후호라는 신하가 있었고 진나라 북쪽 진나라 때에는 우시라는 신하가 있었다. 이들 6사람은 모두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신하들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고
그 마음속은 음흉했으면서도 밖으로는 작은 일에도 근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체했다. 자유당 같은 사람들이네. 또 걸핏하면 옛일을 들춰 지금의 좋은 일을 방해하고, 이거 저 자유당이네. 딱 똑같은 거네. 교묘한 방법으로 임금을 마음대로 움직여 은밀한 음모를 이루었으며, 이것도 자유당이네요. 임금이 즐기는 것을 이용하여 그 마음을 혼란에 빠지도록 했다. 이거 지난 정권 때 자유당이죠. 이들은 대체로 왕을 측근에서 섬기는 낭중이나 좌우 신하와 그 비슷한 부류들이었다. 좌우당이네요. 자유당이네요. 다수당이니까. 다수당이었으니까. 자, 옛날 임금들 가운데는 인재를 잘 구했기 때문에 일시는 편안하고 나라는 번창한 일이 있었고, 한편으로 인재를 얻었기 때문에 일신이 위태롭게 되고 나라가 멸망한 일이 있었다. 인재를 얻었다는 사실은 같지만 그 이해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다. 이해라는 거는 이제 이해득실할 때 그 이해요. 그러니까 이해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인재를 얻었다는 건 똑같은데 근데 이제 잘 되고 못 되고는 많이 달랐다, 뭐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잘 됐고 어떤 사람은 망했으니까. 그러므로 왕의 좌우에 있는 신하들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왕이 신하들이 말하는 의견을 잘 살펴 환영하고 불초함을 구분해 현명하고 불초함을 구분해 흑백을 가리듯이 한다면 반드시 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이다. 왕이 이 부분에서는 법도 중요한데 뭐 그 법을 적용하는 것하고 별개로 어쨌건 왕이 신하들을 잘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냥 뭐 지금까지 했던 말하고 크게 다를 얘기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요임금 때 허유나 소가, 그리고 북쪽 진나라의 백양, 서쪽 진나라의 전힐, 작은 위나라의 교여, 그리고 호불계, 중명, 동불식, 또한 은탕때, 변수, 무광과 주나라의 무왕때, 백이숙제 같은 현명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건 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들 12사람은 모두 위로는 명예와 지위 같은 유익한 것을 보아도 기뻐하지 않았고, 아래로는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천하를 물려주려 해도 받지 않았다. 스스로를 욕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두터운 복록도 기뻐하지 않고 거절했던 것이다. 무릇 이로운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비록 임금이 두터운 상을 내리면서 나라를 위해 힘써줄 것을 권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비록 왕이 엄한 형벌을 내리더라도 그것으로 위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명령에 따르지 않는 민중이라 한다. 이 12사람은 동굴에서 엎드려 죽기도 하고 혹은 초목이 우거진 들판에서 말라 뒤지기도 했으며, 산골짜기에서 굶어 뒤지기도 하고 혹은 몸을 물에 던져 스스로 빠져 죽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경우 옛날 성인이라 일컫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신하로 쓸 수가 없었는데 지금 세상의 군주들이 어떻게 신하로 쓸 수 있겠느냐. 총명한 사람들로 많이 알려진 사람들인데, 그죠? 유명한 사람들인데, 현명한 사람들로.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실제 정치에는 과연 쓸모가 있을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도 한비자에서 꾸준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릇 저 거랑시대에, 하나라 거랑이요, 거랑시대의 관룡공과 주왕 때 왕자 비간, 그리고 수나라의 계량과 진나라, 작은 진나라의 설야, 또한 초나라의 신서, 오나라의 오자서와 같은 사람들도 모두 다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6사람은 한결같이 심한 논쟁과 강경한 간언을 끝까지 고집해 강직하다 그런 말이에요. 왕을 설복시켰다. 만약 그들의 진언이 왕에게 받아들여져 실행에 옮겨지면 곧 사도들이 융합하듯이 온 힘을 쏟는다. 그렇지 않고 한마디라도 듣지 않고 한 가지라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게 되면 말로써 왕을 능멸하고 위세로서 위협해 어떻게 하건 자기의 의견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애쓰다가 되지 않으면 비록 그 일신이 죽음을 당하거나 집안이 파멸되어 목과 허리가 잘리고 손발이 흩어져 나가도 그런 재난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다. 아주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비자의 입장에서는, 혹은 요 서리편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왕한테 계기니까. 이와 같은 신하에 대해 옛날의 성왕이라도 참지 못했는데 하물며 지금의 시대에 이를 쓴다는 것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또한 저 제나라의 전항은 우리가 아는 전상입니다. 전상. 아마 이걸 볼 때 전항이라는 말을 볼 때 요거는 피위하지 않은 거고 항을 상으로 피위하지 않은 것이고 아마 이거는 한나라 문제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글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네요. 자, 제나라의 전항, 송나라의 자한, 노나라의 개손의여, 그 다음에 북쪽 진나라의 교여, 작은 위나라의 자남경, 정나라의 태제흔, 초나라의 백공, 주나라의 선도, 연나라의 자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 자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죠. 위 9사람은 신하로서 모두 붕당을 만들어 서로 결탁하고 임금을 섬기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바른 도를 숨기고 바른 길을 숨기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했다. 위로는 왕의 지위를 위협하고 아래로는 치안을 어지럽히고 외국의 위력을 빌려 나라 안의 정치를 혼미하게 하고 아래로 민중의 위력을 빌려 나라 안의 정치를 아래로 민중의 인기를 얻어 위로 임금에게 모반하기를 꾀하니 이러한 일을 하기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신하는 오직 현명한 임금의 지혜로만 능히 그들을 통제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어리석은 왕이 어찌 제어할 수 있겠느냐. 후직, 고요, 이윤, 주공단, 태공망, 관중, 습풍, 백리에, 건숙, 구범, 조쇠, 범려, 대부, 종, 봉동, 화등 같은 15사람은 모두 모범되는 신하로서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이러면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세요. 자,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항상 태도를 낮춰 그 마음은 청렴결백하게 형벌을 밝히고 언제나 그 직무를 완수하는 일에만 힘쓰면서 임금을 섬겼다. 좋은 의견만을 진언했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터득했으면서도 자기의 뛰어남을 자랑하지 않았고 공로를 세워 일을 성취했으면서도 자기의 공로를 감히 내세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을 희생해서라도 나라의 이익을 꾀했고 몸을 죽여서라도 왕의 안전을 꾀했다. 왕을 하늘이나 태산같이 우러러 존중했고 자신은 깊은 골짜기나 강물의 모래톱같이 낮췄다. 왕의 명성을 밝히고 영예를 나라 안에 널리 떨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위신은 깊은 골짜기처럼 낮은 곳에 떨어지는 천대를 받아도 구애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신하는 비록 어리석고 아둔한 임금을 만나더라도 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니 하물며 현명한 왕을 만남에 있어서랴 어떻겠느냐. 이러한 신하를 일컬어 패왕을 보좌하는 신하라고 한다.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비자의 기준에서는 나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대면 왕 앞에서 그 예를 들면 뭐 엄청 뻣뻣하게 굴거나 아니면 왕의 권한을 빼앗으려 하거나 월권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아주 나쁘게 인식됩니다. 정치하되 자기 직분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한비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신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앞에서 꾸준히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주나라의 활백, 정나라의 공손신, 작은 진나라의 공손영과 의행보, 그리고 형나라는 초나라죠. 형나라의 우윤인, 신해, 수나라의 소사인 월과, 종간, 오나라의 왕손락, 북쪽 진나라의 양성설, 제나라의 수조와 여가 같은 12사람은 신하로서의 자세가 모두 사사롭게 작은 이익에 얽매여 법도를 잊어버린 놈들이다. 나아가서는 현명하고 선량한 사람이 그 임금에게 쓰이지 못하도록 가리고 숨겨 음보를 꾀하고 물러나서는 모든 신하를 교란해 환란을 일으켰다. 모두 임금을 보좌하며 왕을 선동하고 그 욕심을 같이하고 왕의 작은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설령 나라를 망치고 민중을 죽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저질렀던 것이다. 신하가 이 새끼들과 같으면 비록 성군이 이들을 부렸더라도 나라를 빼앗길 우려가 있는데 하물며 우매하고 어두운 임금의 경우는 어찌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신하가 있게 되면 왕은 모두 목숨을 잃게 되고 나라는 망하여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그러므로 주나라의 위공은 죽임을 당했고 나라는 둘로 쪼개졌으며 정나라의 자양은 죽고 나라는 셋으로 나뉘었고 작은 진나라의 영공은 하징서라는 신하의 집에서 죽었으며, 요거는 하징서인 아니라고 유명한 사건이에요.
형나라의 영공은 건재의 언덕에서 죽었다. 수나라는 형나라에게 멸망했으며 오나라는 월나라에게 합병되었고, 지백은 진양성 아래에서 죽었고, 환공은 폐업을 이뤘지만, 환공은 제나라 환공을 얘기하겠죠. 내란이 일어나 죽은 지 1회 동안이나 시체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아첨하고 사욕을 도모하는 신하는 오직 성군만이 이를 알 뿐 어지럽고 우매한 왕은 오히려 이런 신하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죽고 나라는 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 고 지신사국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은 뒤지고 나라는 망한다. 성왕이나 명군은 다르다. 안으로 일가 친척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이를 피하지 않고 등용하는가 하면, 밖으로 자기의 원수라 하더라도 뛰어난 인재가 있으면 이를 피하지 않고 등용한다. 옳다고 여기면 곧 그를 등용하고 그르다고 여기면 곧 그를 처벌한다. 이로써 어진 사람은 뜻을 이루어 나가고 간사한 사람은 물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관리의 등용에 능히 제후들이 복종하고 따른다. 그런 일은 옛날의 기록에도 있다. 유임금에게는 단주라는 아들이 있었고 순임금에게는 상균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며, 하나라의 천자인 계에는 오관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상나라의 탕에게는 태갑이라는 손자가 있었으며, 주나라의 무왕에게는 관숙과 채숙이라는 두 동생들이 있었다. 이들 5 왕들이 주살한 사람은 모두, 주살이라는 건 죽였다 그런 말이죠, 모두 부자, 형제와 같은 근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단호하게 처벌해 그 일시는 죽음을 당하고 그 집안은 파멸을 이뤘으니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그들이 나라를 해치고 민중을 괴롭혔으며 국법을 어기고 친족인 왕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누를 끼쳤기 때문이다. 한편 그들 왕들이 등용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혹은 숲이 우거진 산속이나 후미진 곳 아니면 동굴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특이한 사람이다 혹은 뭐 예를 들면 신선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한비자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숨어 살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 보통 그 사람들을 은자라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충성하고 그러지만은 한비자에서는 쓸데없이 명성만 높고 능력은 검증되지 않은 놈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혹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거나 포박당한 사람도 있었으며 요리사나 소물이꾼 같은 비천한 일을 하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함에도 현명한 왕은 그들의 비천한 신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가까이 두어 그 능력이 법을 밝히고 나라를 편리하게 하고 민중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않고 등용했다. 그래서 그들은 편안하고 세상의 명성을 떨칠 수 있었다. 슬기가 모자라고 마음이 어지러운 임금은 그렇지가 못했다. 신하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서 남의 말만 믿고 나라의 일을 맡겨버린다. 그 화가 다행히도 작을 경우에는 왕의 명성이 비천해지고 침략을 받아 영토가 깎이는데 그치지만 화가 클 경우에는 나라가 망하고 일족이 좆된다. 이것은 신하를 쓰는 일에 밟지 못한 탓이다. 잘 못한다는 말입니다. 무릇 술수에 따라서 그 신하의 사람됨을 헤아리지 못하면 반드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말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주위에서 칭찬하는 사람이 많으면 쓸모없는 사람도 그들의 말에 따라 등용하게 되고, 쓸모있는 사람도 주위에 많은 사람이 헐뜯으면 그들의 말에 따라 미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하는 집안을 파탄내고 재산을 남김없이 써서라도 많은 사람을 매수해 조정 안에는 봉당을 만들고 밖으로는 호족들과 접촉해 자기 명성을 조작하며 몰래 외국의 세력과 결탁해 관계를 공고히 하고 벼슬이 오르고 복록이 많아지도록 하겠다고 꾀이면서 말하기를 내 편이 되면 유익한데 그렇지 못하면 크게 해로울 것이다 라고 위협하는 것이다. 꼭 자유당 같네요. 이것도 본래 관리들은 그 이로움을 탐하고 그 위력을 겁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기뻐하면 나에게도 이롭겠지만 만약 화를 낸다면 나에게 해로울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 관리들은 그 신하 편으로 몰리고, 이거는 검사 새끼들 같네. 민중의 마음은 그쪽으로 쏠려
명성이 나라 안에 가득하고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면 임금은 그 실정에 아랑곳 없이 그대로 어질고 슬기로운 신하라 여길 것이다. 또한 그 신하는 변설에 뛰어난 선비를 포섭해 외국의 제후가 총애하는 사신으로 가장시켜 마차를 빌려주고 부절로서 신분을 증명시켜주고 사령으로서 신중하게 하고 온갖 폐물을 대주어 예를 다하게 하며 왕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진언을 하게 하고 내심으로는 사욕을 품으면서 나라 일을 인연하게 한다. 소위 사신이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 왕의 이름을 빌어 거짓으로 왕의 좌우에 있는 간신들을 위해 그들을 비유한다. 일본 같네요 이건. 임금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그 사신의 말에 기뻐하며 변설을 그대로 믿고 그가 칭찬한 신하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현인이라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라 안팎과 측근 신하들의 소문이 일치해 그 비평은 한결같아지는데 심할 경우에는 왕이 스스로 몸을 낮추어 자리를 굽히게 되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신하의 벼슬을 높이고 복록을 더해 이익을 주게 된다. 무릇 간사한 사람의 벼슬이 높아지고 복록이 많아지면 그를 둘러싼 파당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데 그 위에 더하여 간악하고 사사로운 뜻을 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간사한 무리들은 간신에게 충동질에 말한다. 옛날에 성군이나 명왕들도, 명왕이라는 건 이제 뛰어난 왕들이요, 명왕들도 나이나 서열에 따라서 부자 형제가 차례대로 왕의 자리를 물려받은 것은 아닙니다. 당파를 만들고 친족을 규합해 임금을 위협하거나 죽여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고 권력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 말의 간신은 묻기를 어떻게 그러함을 압니까? 라고 하면 간사한 무리들은 대답하기를 요 임금이 왕위를 순임금에게 물려주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그 권력자한테 빌붙어가지고 네가 왕하세요 그렇게 충동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순임금이 협박해 요임금으로부터 빼앗은 것이고 이와 같이 우임금은 순임금을 협박했고 은나라의 탕임금은 하나라의 거왕을 추방했으며 주나라의 무왕은 은나라의 주왕을 정벌했던 것입니다. 이들 네 왕들은 모두 신하의 신분으로 그 임금을 죽이거나 내쫓은 사람들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 내임금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들 내임금의 마음을 살펴보면 탐욕스러워 그 욕심을 채운 것에 불구하고 그 행위를 헤아려 보면 난폭한 실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임금이 자기의 영토를 넓히니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했고 스스로 명성을 빛내니 세상 사람들은 현명하다고 칭송하며 마침내 천하에 군림하고 그 은총과 이익은 세상을 뒤덮으니 세상이 이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 말한다. 충동질한다. 지금까지의 말은 옛날 이야기지만 요즘 세상에도 그러한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성자는 제나라를 빼앗았고 사성자하는 송나라를 빼앗았으며 태제흔은 정나라를 빼앗았고 선시도 주나라를 탈취했으며 여가는 위나라 사근 위나라를 빼앗았고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는 본래 하나인 그 북쪽 진나라였는데 그 나라 대부들이 모반에 셋으로 나누었던 것이니 이 6사람 또한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찬탈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간신은 귀가 솔깃해서 과연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패끼리 무리를 짜고 자기 패거리를 만든다는 말이죠. 밖으로는 호족들과 손을 잡고 때를 노렸다가 이를 꾸며 단숨에 나라를 빼앗아버리는 것이다. 게다가 나라 안에서는 당파를 만들어 임금을 위협하거나 죽이고 나라 밖으로는 다른 제후들의 권세를 빌려 내정을 붙이거나 뒤바꾸어 울고든 일은 덮어 감추어 사사로운 이익을 주장하여 위로는 왕의 힘을 제압하고 아래로 정치를 어지럽히는 신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다. 어째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이것은 임금이 신하를 골라 쓰는데 밟지 못한 탓이다. 인사이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전하여 오는 기록에 따르면 주나라의 선왕 이래로 멸망한 나라가 수십에 이르는데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것이 많다고 했다. 그렇다면 환란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나라 밖에서 일어난 것이 반반인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나라 밖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했다는 것보다 나라 안에서 이제 십새끼들이 나라를 팔아가지고 나라가 망한 게 반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항상 그걸 왕으로서 신경 써야 된다는 말이죠. 왕이 민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 홍난의 방어를 다했으면서도 부득이 나라가 망하고 그 몸이 죽임을 당했다면 오히려
현명한 임금이라고 모두들 동정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나라를 간신에게 빼앗겨 신하와 지위가 바뀐 임금은 민중을 상하게 한 일은 없지만 가장 뼈아픈 재앙인 것이다. 임금된 자가 나의 말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참되게 받아들인다면 비록 활을 쏘아 사냥을 하면서 말을 달려 즐기고 종을 울리면서 무희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해서 향락에 빠지더라도 그 나라는 안전하게 존립할 것이다. 느낌상 요거는 서리편은 한비자가 직접 쓴 것 같아요. 아까 그 피휘 관련한 얘기도 그렇고 전항이 쪽이죠. 그 얘기도 그렇고 내용상 괜찮네요. 내용이 한비자스러워요. 아마 그 한비자 같아. 적어도 아무튼 그 짭한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나의 말을 분간하지 못해서 미혹한 상태라면 비록 근검하고 절약해 남루한 옷차림과 험한 음식을 먹으며 나라 다스림에 애쓴다 해도 그 나라는 자연히 쫓길 것이다. 조나라의 선군인 경후는 덕행을 닦지 않고 지 좆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했으며 일신의 편안함과 관능적인 이목의 쾌락만을 추구해 쓰리썸 했나보다. 그지? 겨울에는 그물이나 창으로 사냥을 일삼고 여름에는 물놀이를 즐겼다. 쓰리썸은 안 나와있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며칠 동안이나 술잔은 손에서 놓지 않으면 물론 술을 마시지 못하는 신하에게는 대롱을 입에 물고 억지로 마시게 했으며 나아가고 물러남이 정숙하지 않고 임금을 대하는 태도가 예의에 조금이라도 불손하다 싶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다. 경후의 일상생활은 이와 같이 절도가 없었으며 그 형벌은 이와 같이 무자비하게 헤아림이 없었다. 그럼에도 경후는 수십 년 동안이나 나라를 보존하였고 군세는 적국에게 패한 적이 없으며 영토는 이웃나라의 침략으로 깎이는 일이 없고 나라 안으로는 군신 백관의 반란도 없었으며 나라 밖으로는 이웃 제후로부터 침략받은 일도 없었다. 그것은 왕이 신하를 거느리는 방법이 현명했기 때문이다. 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막 우리가 막 그 유학에서 얘기하는 거 뭐 공자왈 요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현명하게 다스려야 되고 막 자유롭게 다스려야 되고 막 신하들한테 의를 베풀어야 되고 막 그 뭐 이것저것 그런 고루한 얘기들 있잖아. 그지? 그런 얘기들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아도 예를 들면 경후라는 사람은 조나라의 이제 선조였던 조나라의 왕이었던 이제 경후라는 사람은 사실은 유교적인 유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잖아요. 근데 한비자는 오히려 이 사람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법을 잘 세우고 그리고 신하들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훌륭한 왕으로서 보는 거지. 유가와 법가에서 보는 왕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요거를 초점을 두고 보시면 좀 많이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보통 우리는 유가적인 걸 배우니까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일면 법가적인 면에도 이러이러한 일관성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반복이고 다만 이제 얘기가 확실히 절도가 있고 그리고 내용이 뚜렷한 걸로 봐서는 확실히 이제 한비자 같은 사람 혹은 한비자가 쓴 글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저는 좀 세련됐습니다. 다른 얘기하고 좀 다르죠. 자, 한편 연나라 왕 연왕쾌는 옛날 주공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소공석의 자손이었다. 소공은 연나라의 시조입니다. 시조. 그 영토는 사방 수천 리에 달하였고 아닙니다. 창을 잡고 나라를 지키는 군사의 수는 수십만 명이 이르렀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연나라는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도 그는 아름다운 여자들과 더불어 즐기지 않았고 스리썸도 안 했고 쫑이나 경 같은 악기로 음악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으며 그 힙합도 안 했고 궁궐 안에 못을 파거나 누각을 세워 주연을 베풀지도 않았고 그 회식도 안 했고 밖으로 나가 그물이나 창으로 사냥을 즐기지도 않았고 다만 몸소 괭이나 쟁이를 손에 들고 농사를 지었다. 작회는 이와 같이 스스로의 일신을 고단하게 하면서 민중을 매우 걱정하였다. 비록 옛날에 성왕 명군이라도 자기를 검소하게 하고 민중을 걱정하면서 세상을 근심하는 바가 이같이 극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자케는 굳게 믿었던 신하에게 뒤졌고, 사실 죽진 않았어요 여러분. 죽임을 당했다로 적혀있는데 죽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죽었고, 나라는 망해 임금자리를 자지에게 빼앗겨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자지는 그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그 자지의 난이라고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자지의 난이라고 치면 아마 제 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기 열전할 사기, 이게 세가구나, 연소공세가 읽을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은 어찌된 까닭이냐? 그것은 임금이 신하를 부리는 방법에 밟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신하에게는 5종류의 간사한 부류가 있는데 임금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한다. 그 신하된 사람은 재물과 뇌물로서 명예를 취하려는 자, 높은 지위를 이용해 칭찬하고 상을 주어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는 자, 패거리를 만드는 데 힘써 선비의 계략을 믿고, 선비라는 거는 여기서 사일 텐데요. 선비사 할 때 선비라고 번역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아마 뭐 식객이나 아니면은 하급 관리들의 의미에 가까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선비의 계략을 믿고 권력을 잡고 전횡하려 야심을 키우는 자, 죄 지은 사람을 사면하고 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줘 자기 위세를 부리는 자, 민중이 행하는 모든 것을 비판 없이 다 받아들여. 이건 포퓰리즘이지. 특이한 언행이나 이상한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민중의 이목을 현혹시키는 자이다. 이거는 진중권인가? 이 5가지 부류의 신하를 현명한 임금이라면 의심하고 성왕이라면 금지시킨다. 이 5가지 부류의 존재를 제거하면 많은 말로써 거짓을 짓거리는 사람은 감히 신하가 되어 말재간으로 임금을 속이는 짓을 못하게 될 것이고, 말로만 꾸미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실정을 거짓으로 꾸며 말재주로 농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군신들은 평소에 늘 몸을 닫고 행동을 삼가며 맡은 일을 하는 데 있어 있는 힘을 다하고 임금의 명령이 없으면 감히 지 좆대로 행동하거나 이를 도모하여 현혹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니, 이러한 것이 바로 성왕으로서 신하를 이끄는 방법인 것이다. 그들 성왕이나 현명한 임금은 의심을 품고 그 신하를 살펴볼 뿐이다. 의심스러운 것을 보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드물다. 그러므로 서자 가운데 적자에 견줄 만한 아들이 있고 정실이 아닌 첩 가운데 정처에 견줄 만한 첩이 있을 때와 조정 안에 재상이 견줄 만한 신하가 있으며 신하 가운데 임금이 견줄 만한 총신이 있는 이 4가지는 나라를 위태롭게 할 바탕이다 라고 한 것이다. 요 4가지는요 전부 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고, 좀 복잡하게 이제 법가식으로 얘기하면은 법과 술의 권력이, 법과 술이 왕의 손을 떠나가지고 신하들한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빠 대신에, 아빠는 엄마가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얘들아 밥 좀 가져와 그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그 애들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빠 엄마 밥 좀 가져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거지. 요즘 세상에는 뭐 둘 다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뭐 여러분 알아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너무 공부나 해, 시끄러. 자, 아무튼 무슨 말인지는 뭐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기의 말하기를, 주기라는 건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 저는 모릅니다 무슨 책인지. 주기의 말하기를 첩을 존중해 철을 업신여기면 안되고, 세컨드를 존중해 퍼스트를 업신여기면 안되고, 적자를 서자의 대열에 세워 서자를 높여서는 안되고, 총애하는 신하를 높여 재상과 상경과 동격이 되게 하면 안되고, 대신을 존경해 임금의 견주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손자한테, 어린애들한테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 4가지 비견되는 존재가 없어지면 위로 왕은 과도한 의심을 하지 않게 되고 아랫사람들은 반역을 꾀할 괴이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위에 4가지 비견되는 존재가 없어지지 않으면 곧 왕은 뒤질 것이고 나라는 망한다. 왕은 뒤지고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요게 바로 설의 편인데, 설의. 아까 제가 이제 이게 뭐 세인지 설인지 잘 모르겠다 그랬었는데, 일단 설의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남한테 이제 유세하는 글은 아니고, 예를 들면 신한비는 뭐뭐뭐입니다. 그래서 니는 어떻게 정치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한비의 이제 일종의 논문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한테 유세한다는 말보다는 남한테 설명한다는 말인 라는 의미에서 설의라고 하는 게 맞겠고, 여기서 의라는 거는 의심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심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설의, 그러니까 의심에 대한 설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법술세가 이제 한비자에서 나오는 개념, 중심 개념들이죠, 그죠? 법가에서 나오는 중심 개념들인데, 법술세 중에 요 편에서는 특히 이제 술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 조금 나오고, 그리고 술이 나오죠. 술이라는 거는 왕이 신하를 다스리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여자친구한테, 예를 들면 여자친구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날 때 여자친구한테 변명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걸 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잘하는 분들은 이제 아마 퍼스트, 세컨드, 서드, 포스 그러다가 이제 양다리 찢어지고 아마 그렇게 되겠지만, 좆잘리고 그렇게 되겠지만, 근데 그걸 못하는 분들은 아예 그걸 못하니까 여자친구한테 잡혀서 이제 공처로 평생 살게 된다는 거거든. 어느 쪽이든 별로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술이라는 거는 그래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잘 지어하는 기술이라는 거고, 한비자는 꾸준히 한비자 요 책 안에서, 뭐 한비자 안 쓴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책 안에서 왕이 그걸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신하들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 왕이 신하들을 잘 통제해야지 나라가 똑바로 굴러간다라고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아주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요. 서류는 바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하를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신하를 계속 믿지 않아야 된다, 의심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리편입니다. 서리편.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앞에서 했던 얘기의 계속 반복입니다. 맹자가 총 8편인가? 그 상하 나누면은 16편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한비자는 55편이에요. 55편. 55편인데 뭐 한 사람이 할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많겠어요. 사실 그 중에 중복되는 얘기들도 엄청 많다고 봐야죠. 자, 아무튼 설의편이었고, 설의편 다음은 그 괴사편인데, 괴사편인데, 괴사는 좀 짧으려나? 괴사, 잠시만요. 괴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네. 자, 괴사 한번 읽어보죠. 영상 끊죠.